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흔히 부동산 최종 병기, 저승사자, 끝판왕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을 쓰면 집값 폭락 위험성이 있어서 경제 제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지만 지금처럼 투기 세력들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과열 양상이 꺾이지 않는다면 결국 이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모든 지표가 조금씩 꺾이고 있어서 1에서 2년 하반기 흐름과 비슷하니까 꼭 참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자 볼까요? 부동산 최종병기 끝판왕 3개월 동안 조심해라. 왜 특별히 3개월이라고 했냐면요, 지금이 과도기 상황이고 이제 꺾이게 되면 지금이 아주 상투잖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상투면 매도 호가 높은 가격으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보면 여기 바람이 막 붑니다. 위틀을 벗기기 위해서 강대강 계속 강력한 대책만 쓰면 오히려 더 옷깃을 여며가지고 벗기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쬐니까 옷을 벗어버리네요. 그래서 혹자는 그럽니다. 부동산 정책을 너무 강하게만 쓰다 보면, 대책을 남발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정확히 말하면 강하게 쓰냐, 강하게 쓰는 것은 좋죠. 근데 그냥 대책 같지도 않은 대책을 너무 자주 쓰면 내성이 길러져서 이 짝이 나는 거예요. 자, 한 번을 쓰더라도 효율적으로 해라. 그러면 이렇게 옷을 벗어 던질 것이다. 수도권 집값 흐름, 자, 이것 보고 판단하세요. 네 가지입니다. 자, 수도권 집값 흐름 파악할 때 먼저 매주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뭘 보면 아냐면, 자, 1번은 강남 재건축 또는 강남 아파트, 이게 중요해요. 강남 재건축과 강남 아파트가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느냐. 나는 거기하고 관계없는데 왜 그 얘기하냐고. 여러분들이 서울 중심에 살든 1, 2기 신도시에 살든 또는 경기도 또는 지방에 살든 간에 이 강남이 바로 밑입니다. 강남 재건축, 이게 떨어지게 되면요 다 떨어져요. 시간차를 두고 매주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지금 두 번째, 한국감정원, KB리브원, 부동산 114 대표적인 시세 기관이 세 군데잖아요. 매주마다 시세 흐름이 나옵니다. 보통 목, 금, 토 이렇게 해서 주말에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곳 모두 다 매주 상승폭이 지금 둔화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전에는 막 폭등했는데 아직도 상승이긴 한데 꺾이고 있다 이거예요. 과거에 이 꺾였다가 쭉 마이너스로 안 떨어진 적이 없어요. 다 떨어졌지. 이번에라고 과연 예외일까요? 자, 세 번째, 매주 거래량을 보는데 매매 거래량을 좀 파악하고요, 매도 호가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거래량 보면, 자, 6월보다는 7월보다는 지금이 거래량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거래량이 줄면 집값 상승폭이 줄어들거나 이제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도 호가 흐름, 아직은 계속 신고가 찍고 가는 건 맞습니다. 왜? 아직은 상승장이잖아요. 상승폭이 줄었을 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조금 완만하게 올라가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매도가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요, 자, 이 매도가 흐름도 조금씩 실거래가에 지금 다가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아직도 건장하나 더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 다음 정부정책 부동산 심리,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부동산 심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정말 집값 잡을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이건데, 지금 보면 정부는 집값 잡을 의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정책이 그래서 강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그 부동산 심리, 이 매수 심리가 점점 둔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둔화되느냐 안 둔화되느냐는 집값이 얼마나 뛰고 있느냐, 거래량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수도권 집값 흐름을 파악하는 게 무려 4가지나 있죠. 이렇게 강남 재건축,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KB리브원, 부동산 114 시세 흐름, 그 다음에 거래량, 호가 흐름, 정부정책과 부동산 심리, 이게 다 지금 완만하게 꺾이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이 감독기구에서 어떤 걸 총괄할지는 좀 더 봐야 하는데 현재 나온 것만 판단할게요.
여러분들 좀 일리는 있어요, 이게. 왜냐면 지금 금감원이라고 들어보셨죠? 금융감독원. 여기보다 사실 우리나라 그 부동산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가계 또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비해서 너무 부동산이 홀대를 받는 거. 그러니까 몇 명이서 관리하는 약간 좀 조잡스럽다고 할까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좀 규모를 확대,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동산 감독기관, 다른 말로 가칭 부동산 감독원이 아마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총리실 산하 또는 독립기구 1월 달에 출범 예상이 됩니다. 총리실 밑으로 둘 거냐, 독립기구로 갈 거냐, 지금 설왕설래인데 독립 가능성도 큽니다. 최소한 차관급으로 간다고 하죠. 그 다음에 흩어져 있는 각 기관 기능을 통합. 지금은 얘 따로 이렇게 되면 응집이 안 되고요. 서로 남탓합니다. 서로 하다 보면 집값이 잡힐 리가 없겠죠. 또는 정책을 제대로 펼 수도 없고요. 이걸 응집하고. 세 번째, 투기 세력, 단속, 적발, 고발, 집값 담합, 뭐 불법, 편법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가지고 아예 여기서 처벌까지 다 할 수 있는, 자, 그게 가능할 수 있어요. 네 번째, 공시가격 산정, 판단, 결정에 대한 권한이 있고요. 시장조사, 분석 기능, 즉 지금까지 한국감정원이 했던 역할들을 아예 같이 하는 기구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감정원이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으로 이름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감시기구를 확대한다. 끝으로 금융감독원처럼 더 오히려 규모가 큰 부동산 감독원을 창설해서 규모라든가 인원을 확대,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를 이끈다. 바로 이런 말이에요. 이재명 토지거래 허가제 이제 실시한다라고 선포했죠. 물론 아직 완벽하게 실시한다라고 이제 선포한 건 아닌데 어디서부터 할 가능성이 높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미 지정된 곳이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제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능곡 쪽도 지금 고양시 아예 그냥 토지거래 허가를 해버리잖아요. 투기꾼들이 몰리니까. 기획부동산이 난립된 개발 예정 지역들은 이미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29개 임야 211.29 자, 평방미터까지 완전히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됐던 아파트가 됐던 토지가 됐던 지정한 곳들이 있어요. 근데 경기도를 예상한다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는 곳, 그리고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겠죠. 거쳐서 폭등지역 선별할 가능성이 커요. 경기도를 다 실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예를 들자면 집값이 비싼 지역, 과천, 뭐 분당, 그리고 유래, 광교, 뭐 동탄2, 송도는 인천이네요. 자, 동탄2, 그리고 광명, 뭐 이런 곳들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또는 자, 갑자기 막 폭등을 했거나 하는 지역들. 외국인과 법인은 우선 시행한다라고 좀 했죠. 악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즉 실거주가 아닌 모든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시행을 했을 때 자, 환수를 얼마나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뭐 환수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환수를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지금 환수한다고 나왔잖아요. 시장의 건정성을 회복하는 차원, 즉 그렇다면 외국인을 타겟하는 건 맞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배수하고 있어요. 법인, 당연히 법인을 시범적으로 하겠죠. 좀 더 확대시킨다면 외지인도 위험해요. 갭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외지인들이요. 그럼 망하게 되겠죠. 자,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 실거주가 지금 강화된다.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얘가 바로 최종병기 끝판왕 저승사자인 거예요. 자, 갭 투자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차익을 환수해버리니까. 다주택자들 투자 제한. 가뜩이나 뭐 지금 투자할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차익 환수. 자, 세금 강화,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공시지가 현실화 한 다음에 이걸 더 때려버릴 수도 있죠. 외진 투자도 제한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고요. 차익을 환수해버리는데 누가 투자하겠어요? 매물이 오히려 헐값으로 나오겠죠. 자, 이처럼 실거주 강화 쪽으로 방향을 틀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 좀 논란이 많죠.
베네수엘라 닮아가나 이런 기사도 보이네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카드는 써야 한다고 봐요. 이걸 계속 뭐 영원히 해서 집값 투기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전시 상황이라고 했잖아요. 7년째 뛰고 있어요. 집값이 2배 뛰었고요. 지금 OECD는 IMF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우리나라 집값 이만큼 뛴 걸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제 생각에는 기득권 세력들, 언론들, 건설사들의 몸부림인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이 두 개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좀 부정적으로 봐요. 써진 거. 그래도 읽어볼게요. 부동산 감독기구 관련 주요 논란은 중복 교제다. 다양한 기관 통제, 부동산 시장 감시하는 상황에서 또 조직을 만든다. 근거 부족이다. 시장 위축시킨다. 자, 부동산 규제로 투기 수요 줄어든 상황에서 감독기구 설치로 거래가 위축된다. 거래가 지금 위축이 문제입니까? 지금 집값이 얼마나 폭등했는데요. 지금 잠 안 오고 사람들 죽어가는 건 생각 안 하죠? 자, 바로 이게 투기꾼들, 언론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부동산 전담회 감독하는 국가기관은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다. 그래서 영향 예측이 어렵다. 해외 전례가 없다고 해서 안 합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다른 나라하고 달리 부동산에 대한 사랑이 강해서 부동산 비중이 커요. 부동산이 지나칠정으로 나중에 문제 생기면 IMF 터질 지경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효과도 의문이다. 올해 2월 출범한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만도 실적을 내지 못했다. 그때는 지금 20명 정도밖에 안 돼. 20명이 뭐래요? 특사경 해가지고. 자, 적어도 수백 명 단위의 좀 안정적인 기구가 나올 필요도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닮아간다? 9년간 임대료 동결 자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후에 임대 감시국 감사국 면적당 뭐 임대료 책정, 분양가 제한을 했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하네요. 소비자 물가와 연동 금지했고, 그 다음에 민간 주택 사업의 전국 개입, 우리나라도 지금 개입했죠. 자,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 부동산 사기 방지법, 그리고 임의적 퇴거 금지법.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임대차하고도 조금 닮은 꼴이 있어요. 40달러 미만의 임대료를 제한. 우리나라도 지금 5% 이상 인상 못하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매매라든가 임대에 대해서 우리나라하고 너무 좀 닮은 꼴이 많다. 그런데 자, 그렇게 따지면요, 우리나라만 닮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 닮은 나라 많아요. 제가 몇 나라를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후진국입니다. 개발도상국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그리고 우리나라는 빚도 많지만 어떤 각국 세계에 차지하는 경제 강국이고요. 그리고 그 규모면이라든가 또 생산, 투자, 소비 이게 비교도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는 또 정말로 부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것은 아니죠. 굳이 이걸 끌어들여가지고 못하게끔. 자, 못하게 하는 정의가 뭐예요? 집값 더 띄우려고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자, 이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2020년 2년 안은 꼭 닮아간다. 그래서 3개월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9.13 대책 때 여기 9월 17일, 11월 12일 쭉 해갖고 마이너스로 떨어졌네요. 그렇죠.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작년에 12일 대책 이후에 쭉쭉쭉쭉 내려오던 2월 3일 이때는 3, 4월 달이 바닥을 찍었어요. 마이너스로. 정말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6.17 때는 올라가더니 710, 804 대책 나오니까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0.054. 앞으로는 여기서 이렇게 갈 가능성보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건 그냥 답이 보입니다. 물론 100%라는 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뭐 장담 못하지만 지금 두 번, 그 이전도 그래요. 802 대책도 그렇고 그 이전에 831 대책 이후로도 그랬어요. 지금 4번이 이렇게 똑같다는 것은 이번에 지금 여기까지 떨어진 거 맞잖아요. 그럼 올 겨울에 잡는 게 지금 잡는 건 낫네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5억 미만짜리들은 조금 예외일 수도 있어요. 저가 아파트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중고가 아파트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참 무서워요. 2010년에 여러분들 여기 9억까지 떨어졌던 강남구 아파트가요.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 기가 찹니다. 20억 천만이에요. 9억짜리가 20억. 자, 그리고 서초구 평균을 말하는 거 이거. 서초구. 얘도 역시 9억대였는데 지금 19억. 다 더블도 더 뛰었네요. 그쵸? 불과 7년 만에. 송파구 7억 정도 했던 게 지금 14억. 이것도 더블 더 뛰었네요.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자, 전국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전망을 했네요. 2020년에 4.24,
올해 그러니까 하반기도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 뛸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폭은 많이 줄었네요. 아직은 나온 게 이거밖에 없는데 글쎄요. 내년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을 계속 보면 안 되고 이제 올 가을 겨울 특히 겨울은 좀 출렁거릴 수 있다. 그리고 내년은 제 생각에는 이제 꺾이게 되면 좀 위험한 건 맞아요. 여기서도 집을 못 잡으면은 정권에 사활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또 올라가면 또 그때 대응하면 됩니다. 세계 주요국 실질 주택가격 추이 1913년부터 자 2020년까지 나왔는데 일본 보세요. 엄청나게 올랐다. 50% 이상 폭락. 자 영국, 호주, 프랑스, 뭐 평균, 핀란드, 스웨덴 쭉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집값이 어때요? 계속 그래도 결국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올라간 것은 이렇게 폭락을 하는 거고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올라가는데 자 미국 같은 데는 이렇게 많이 안 올라가는데도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자 여기 있고 일본처럼 이렇게 안 뛰더라도 전반적으로 계속 올라가기만 한 게 아니라 여기 출렁출렁 파도처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안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항상 출렁출렁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한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여기 지금 수십 나라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파도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건 맞잖아요. 집은 매수해야 한다. 하지만 상투장은 조심해라. 자, 빚을 잔뜩 짊어지고 있는 가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가장이 돼서는 안 되겠죠. 많이 올라서 매수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불안감은 여전한 형국이에요. 부동산 실거주와 투자에 도움을 받고 싶다면 유료 상담으로 진행하니까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 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보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재테크 꽉 잡아줘.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자, 구독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기회는 올 테니까 건강하게 자, 스트레스 확 날려놓고 자,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